자, 시작합시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중위표기법이죠. 네. 5번인가요? 네, 5번. 자, 중위표기법의 수식을 전위로 바꾸시오. 그러죠?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하고 연산자를 앞으로 왼쪽으로 꺼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수행되는 게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수행되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가 수행되는 거고, 그 다음엔 더하기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고, 자, 이걸 이렇게 빼고, 네, 이걸 이렇게 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더하기가 오고, 네, 곱하기가 오고, 네, 더하기가 오고, 네, A, B, C, D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6번 문제죠. 후위포기법을 구한 후 스택을 이용해서 수식을 계산하고 스택에서 7번째로 푸시되는 것을 구하시오. 그죠? 이런 게 좋은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일단 후위법으로 표기를 해보세요. 네, 6번이죠. 네. 자, 그래서 후위법을 표기하기 위해서 연산자 우선순위로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 뒤로 빼고 뒤로 빼고 그다음에 얘 뒤로 빼고 그다음에 이거 해서 얘 뒤로 빼고 예, 최종적인 가로가 되어서 얘를 뒤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A, B 이게 나오면 빼기 표시 나오죠. 나가버렸죠. C 나오죠. 곱하기 나오죠. 네, D 나오죠. E 나오죠. 더하기 나오죠. 이게 했죠. 네, F 나오죠. 슬래시 나오죠. 빼기 나오죠. 이렇게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후위법으로 표기를 했고요. 이제 스택에다가 차곡차곡 집어 넣어봐야 되겠죠. 네, 제일 먼저 A가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A가 들어온 상태에서 B가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연산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죠. 네, 두 개를 꺼내가지고 연산한 결과 A-B가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네, 데이터 연산자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A-B가 있는 상태에서 C가 들어오군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만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두 개의 연산자, 두 개의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A-B 곱하기 C가 들어오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들어오는 거죠. D. 네.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D가 들어온다 그거죠.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썼다 칠게요. 썼다 치고 D가 있고 E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안 그려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났어요? 더하기를 만났으니까 두 개를 더한 거 D 더하기 E가 여기에 계산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들어오고 D-가 인 상태에서 F가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가 들어오죠. 이거 두 개 나누기 하는 거죠. 그래서 D 더하기 E 네, 나누기 F가 들어오겠다. 이거 그대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값, 그렇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7번째니까 네. 1, 2, 3, 4, 5, 6, 7. 네, 7, 7번째. 네. 푸시되는 값은 2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걸 또 할 때 차분히 해야 되겠죠. 여차하면 틀려버리니까. 네. 7번째. 이렇게 끝 계산했다가 여기까지 했는데 네,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차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문제만 끝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의 아니게 준비된 게 아직 제본으로 나간 게 그 문제여가지고 조금은 86번까지만 풀고 여러분 86번이 아니죠. 하여튼 거의 인쇄된 것만 다 풀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제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일찍 가셔가지고 오늘 개콘에서 유재석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유재석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와주는 거죠. 우리 이럴 줄 알고 유재석이가 딱 때 맞춰서 딱 출연을 하네요. 자, 63번입니다. 중의식 표현을 전의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전의식으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의식으로 하시오. 그러면 일단 2번은 답이 안 되겠죠. 1, 2, 3, 4 중에서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찍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연산자가 일단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프리픽스 방식은. 네. 그래서 1, 3, 4 중에서 일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얘가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빼기 표시 나오고요. 이게 나누기가 들어오고 곱하기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더하기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고 E가 오고 네, 이렇게 하면 4번이 답이 되겠군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택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Q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스택에서 또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게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겁니다. 네, 스택에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30쪽 한번 보세요. 네, 삽입 알고리즘을 보세요.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첫 번째는 탑을 증가시켜주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네, 두 번째 이제 탑이 n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증가를 시키고 나서 탑이 n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탑이 n보다 커버리면 어때요?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yes이면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no이면 이제 삽입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 알고리즘은 어쩔 때 삭제 알고리즘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탑이 0인 상태에서는 삭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탑이 0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탑이 0이냐, yes이면 우리가 언더플로우다라고 말하는 거고, 자, no면 이제 삭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삭제 작업할 때는 탑이 어떻게 돼요? 하나 삭제하고 나면 탑은 탑-1이 된다라는 거죠. 삽입 작업할 때도 데이터를 삽입할 때도 탑은 여기서 증가했네요. 네, 그럼 되겠네요. 얘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삭제 알고리즘과 삽입 알고리즘이 좀 나오는 추세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장 넘겨보면 Q가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Q가 있는데 Q는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줄 쓴 순서대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 자, 나가는 곳의 이름이 뭐예요? 네, 리어가 되는 거죠. 들어오는 곳의 이름이 뭐예요? 네, 그죠? 네. 나가는 곳이 뭐예요? 네, 프런트가 되는 거고 들어오는 곳의 이름이 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삽입과 관련된 것은 리어가 되는 것이고 삭제와 관련된 것은 프론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쪽 방향으로 그랬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자료가 삽입이 되고 한쪽 방향으로는 삭제가 되는 FIFO 구조가 무엇이에요? 바로 Q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면, 9번 문제죠. 원형 큐다라고 합니다. Q가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Q가 이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얘와 얘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 그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리어라고 하고, 여기서 또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프론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라고 했냐면 입력을 한다 그랬어요. 입력. 그러면 입력은 뭐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리어랑 상관이 있는 거죠. 프론트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 이거랑 똑같죠? 이거 삽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리어를 하나 증가를 시켜준다 그거죠. 이렇게 리어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뭘 판단해 줘야 돼요? 오버플로우냐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오버플로우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스택하고 똑같은 거죠. 탑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리어를 증가시켜준다 그거죠. 그 다음에 탑이 n보다 크냐라고 해서 오버플로우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오버플로우를 판단을 할 거냐 그거죠. 원형 큐니까 어떠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이게 다 찼다라고 한다면 리어하고 프론트가 같게 될 때 다 차게 빈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어하고 프론트하고 같으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같으면 뭐예요? 빈자리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럴 때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빈자리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미음, 리얼 값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디귿 포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R은 R 플러스 1을 해주고 오버플로우 판단해주고 아니면 데이터를 삽입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4번처럼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공간의 이름이 리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형 구조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이제 요약집 2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제 선형 구조의 종류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선형 구조에 리스트, 스택, 큐, 대큐 네 가지가 있다 그거죠. 리스트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배열이 있죠. 배열. 그다음에 스택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선형 구조에는 뭐가 있어요? 트리하고 그래프가 있죠. 그럼 이제 트리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트리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34쪽 한번 보세요. 자, 트리에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 명칭이죠. 여기도 새로운 용어에 대한 명칭인데 이제 레벨에 대한 내용, 레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깊이가 무엇인지. 단말 노드는 다 알 거예요. 자식이 없는 노드를 단말 노드라 그러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터미널 노드다 또는 리프 노드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단말 노드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리프 노드를 고르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트리의 명칭, 정 이진 트리, 전 이진 트리. 그 다음에 또 이진 트리의 운행 방법. 자,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와 가지고 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루트 노드가 많은 트리일수록 좋은 트리다 그랬어요. 그럼 루트 노드가 무엇일까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루트 노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죠. 하나죠. 하나. 뿌리. 루트 노드는 딱 한 개입니다. 한 개. 트리에서 루트 노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재기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면 실행 시간이 빠르다 그랬어요. 자, 재기적인 방법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때요? 좋은 방법일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니까.
자, 트리의 최대 레벨과 트리의 높이와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최대 레벨을 뭐라 그래요? 트리의 높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는 레벨이 1이고 얘는 레벨이 2고 이렇게 있으면 레벨은 3이다. 그래서 이 트리의 깊이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트리의 노드 중 차수가 0인 고를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 리프 노드라고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 후이 순회. 후이 순회도 이제 우리가 연산자랑 똑같습니다. 루트 노드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인오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네. 네, 프리오더는 어떤 방식이에요? 네, 왼쪽 근노드, 오른쪽 방식이죠. 자, 인오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이건 맞았어요? 틀렸죠? 네. 근노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근노드. 왼쪽, 근노드, 오른쪽. 그죠? 네. 네, 포스트 오더는 그죠? 왼쪽, 오른쪽, 근노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트리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후위법이니까 일단은 근노드가 A가 되는 거죠. 포스트 오더 방식이니까 A가 어디 나와요? 맨 뒤에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4번 중에서 골라줘야 됩니다. 일단은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시작해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얘가 B, C,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화면이 잘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B, C, A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은 D, E,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D, E, B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주면 F,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E.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해주면 G, C가 되는 거죠. G의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주면 HIG가 되겠군요. HIG.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고르면 2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프리오더로 운영하십시오. 그랬네요. 트리를 프리오더로 운영을 해볼게요. 네. 자, 프리오더는 근노드를 앞에 나오는 거니까 A가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서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A, B, C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B, D, E가 되죠. B, D, E. 띄엄띄엄 썼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C, F가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F, G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중 그래프에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되는데요. 최소 비용이죠. 가장 작은 값부터 찾아가는 건데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두 가지가 있죠.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죠. 네. 여러분이 41쪽 한번 보세요. 네.
자, 거기서 두 개 다 최소 비용 신장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인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네, 찾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어떠세요? 그것에 대한 작은 값부터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프림 알고리즘은 어떠세요? 일단은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네. 프림 알고리즘으로 적으세요. 프림 알고리즘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랬고 세 번째로 선택된 걸 찾으시오. 최소 비용은 12나 13 둘 중에서 하나 나온다 그거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디에서 출발한다라고 조건을 주어졌냐면 A에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A서부터 한번 보세요. A하고 연결된 간선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프림 알고리즘인데 프림 알고리즘은 이제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을 선택해 가는 거죠. 출발점 A에서. 네, 그럼 A에서 2를 선택할 거예요? 4를 선택할 거예요? 2를 선택해야죠. 이렇게. 2까지 선택했어요. 그러면 지금 2 출발했어요. A에서 B로 연결된 걸 선택했다 그거죠. 네, 그러면 이제 A하고 B에 연결된 간선을 모두 찾습니다. 그럼 여기가 있고, 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가장 작은 게 어디예요? 1이죠, 1. 예, 여기를 찾아야죠. 그래서 2를 선택했고, 이 1은 B에서 F인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간선, 네. A, B, F와 연결된 간선을 다 찾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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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가 제일 작아요? 3이죠, 3. 여기가 된다 거죠. 3이고 얘는 B와 E를 연결한 것이다. 됐죠?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은 어디를 찾으실 거예요? 그죠? 다 연결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여기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합니다. E. 그래서 E는 D와 E를 연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를 연결을 찾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연결하면 사이클 형성되고, 여기 연결하면 사이클 형성되고, 얘도 안 되고, 얘 4와 5 중에서 4를 선택해야 되겠군요. 4. 그래서 얘는 B와 C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로 그랬으니까 얘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가중치는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겠군요. 이렇게요. 그러면 12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가중치는 12가 되고 최소 비용은 12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택된 간선은 B에서 2가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이제 선택하라 그랬고 다섯 번째로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가중치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봐야 되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가중치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3, 5, 6, 7, 9, 10, 11, 12,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순서대로 선택을 해보면 제일 먼저 3을 선택합니다. 그죠? 3. 그 다음에 이제 5 선택 가능하죠? 5.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 선택해도 되죠? 6. 7을 선택하면 사이클 되니까 안 되군요. 자, 9 선택할 수 있죠. 네. 10 선택하면 사이클 형성되니까 안 되겠죠. 자, 11도 선택하면 안 되겠군요. 네. 자, 12는 선택할 수 있군요. 자, 13을 해버리면 사이클 돼버리니까 안 되죠. 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12가 되겠군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인데 너비 우선 방식이 있고 깊이 우선 방식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39쪽을 한번 보세요. 39쪽부터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깊이 우선 탐색 방식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깊이다에서 DFS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당되는 깊이를 우선적으로 이제 탐색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 찾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운행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너비 우선 방식을 같은 레벨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레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되죠. 이렇게요. 네. 자, 이게 이제 BFS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이제 문제에서는 뭐를 먼저 물어봤냐면 너비 우선 방식을 물어봤죠. 트리를 지금 옆으로 눕혀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먼저 BFS 방식은 같은 레벨은 같이 하는 거죠. 알파벳 순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A 검색하고 그 다음 레벨이 여기죠. BF죠. 그 다음에 보시면 C, D, E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냥 줄만 길게 끈 거죠. 이게 같은 레벨 C, D, E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너비 탐색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깊이 탐색 방식은 한쪽 방향의 깊이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A, B, C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A, B, C, D, E, F 방식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문제도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한 최소 비용 신장 트리에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보면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값은 24다라고 했네요. 이것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중치별로 오름차순을 먼저 해주면 되죠. 그래서 2, 3, 4, 5, 6, 7 없고 8, 9, 10, 12 됐죠? 네. 이제 해보면은 먼저 2를 연결하면 되죠? 2 연결했어요. 네. 다음에 3 연결했어요. 네. 다음에 4 연결할 수 있죠? 5는 안 되고 다음에 6 연결할 수 있죠? 다음에 8 사이클 돼버리니까 안 되고 9 가능하군요. 네, 10은 안 되죠? 사이클 돼버리니까 12도 안 되군요. 이렇게. 근데 최소 비용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15에다가 24가 되는군요. 네, 그럼 맞았네요.
네, 그 다음 2번에 보면 최소 비용 신장제 네 번째로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1번, 2번, 3번, 네 번째. 6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V1과 V4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프에서 간선의 수가 n개일 때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다. 근데 여기서 시간 복잡도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서 시간 복잡도는 없습니다. 자, 새로운 간선을 추가할 때마다 사이클이 형성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이클 형성되면 그거는 이제 제외시켜 줘야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네, 정렬은 여러분이 43쪽 한번 보세요. 네. 자, 43쪽에서 정렬은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일단 있다는 거. 내부 정렬은 주격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외부 정렬은 보조격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내부 정렬만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 정렬은 가끔 종류 정도만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정렬의 삽입 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전에는 선택 정렬만 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아니까 점점 다른 것도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삽입 법을 선택 정렬 하는 방법과 또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이 어렵죠. 네,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 퀵 정렬이는 거죠. 네. 그래서 n제곱인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n 로그 2의 n인 시간 복잡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평균 시간 복잡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같은데 퀵정렬만 평균은 n 로그 2의 n인데 최악의 경우가 n 제곱이 됩니다. 퀵정렬만.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한번 쭉 보고요. 자,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돌아와가지고 1번 문제를 보세요. 네. 다음 중 데이터 값의 대소를 비교해서 그냥 가장 빠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다 그러면 네 가지를 다 해보면 되겠지만 정렬하는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물어봤죠. 그럼 정렬에 있어서 시간 복잡도는 두 개밖에 없죠. n제곱과 n 로그 2의 n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따져보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빨라요? 그죠. 그게 이제 빠르다는 건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기억을 못할 경우는 이제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서 해주면 되는데, n에다가 너무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숫자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 일률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8을 집어넣겠다 그겁니다. 물론 4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값이 틀려져요. 근데 8, 16, 2의 배수를 넣어주면 이제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여러분 16을 넣어도 됩니다. 네, 1024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네. 자, 8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64가 나왔어요. 얘는 8 곱하기 로그 2에 8이 돼가지고 8 곱하기 로그 2에 2의 3승이 되어서 3 곱하기 8 해서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숫자가 작은 게 빠른 거죠. 네. 그래서 n 로그 2n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선택 정렬을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2단계를 진행한 후 정렬된 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셀렉션 소트의 이제 오리지널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단계. 셀렉션 소트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죠. 이런 모양. 두 번째는 두 번째에서 출발하게. 다음은 세 번째에서 출발하게. 이런 모양으로 진행되는 거죠. 데이터가 5개가 있으니까 몇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4단계까지 가겠죠? 네, 1단계 진행합니다.
출발점은 얘랑 해서 오름차순이니까 앞에가 작은 것이 나와야 되죠. 그럼 두 개가 있을 때 자리를 바꾸나요? 그죠? 바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바꾸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바꾸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바꾸죠. 이게 1단계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2단계는 출발점이 두 번째가 됩니다. 네, 그래서 9와 5를 비교하죠. 예, 그래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바꾸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바꾸죠. 이게 2단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2단계를 물어봤으니까 4, 5, 9, 11, 8. 이게 2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맞아. 3단계 해볼까요? 네, 3단계는 이제 세 번째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바꾸죠. 네, 비교합니다. 바꿔야죠. 8, 9. 이게 이제 3단계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비교해서 9하고 12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5, 8, 9, 11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되었군요. 라는 게 셀렉션 소트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셀렉션 소트의 알고리즘을 한번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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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쪽입니다. 자, 변수를 이제 어디까지 비교하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이거를 이제 변수 i로 줬습니다. 변수 i로. 네. 그러면 이제 i는 1단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몇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4단계까지 가는 거죠. 데이터가 n개다. 이건 5개일 때는 4단계까지 왔어요.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몇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n-1까지 가겠다. 그리고 i 값은 하나씩 증가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네모를 쳐놓고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게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교할 값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채워지는데 여기에 이제 if 문장이 나오겠죠.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여기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교환 작업은 이제 두 개가 이게 바꿔서 작은 걸 앞에 나기 위한 이제 교환 작업이 되죠. 여기서는 뭘 물어볼 거예요? 그죠? i번째하고 j,를 따질게요. j,로 변수 j,로 할게요. i하고 i번째하고 네, j,번째랑 비교해서 이제 앞에가 작으면 가만히 있겠죠. 앞에 것이 크면은 이제 자리를 옮겨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변수가 이제 a다 그러면 a의 i번째하고 a의 j,번째 방을 비교를 해서 어쩌면 얘가 커버리면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게 이제 그 문장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구랑 비교할 거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자, 1단계에서는 첫 번째하고 첫 번째, 얘 i죠? i로 잡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얘를 j로 잡는 거예요. j는 어떠세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죠. 그럼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j는 두 번째에서부터 5번까지죠. 이때 j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죠. 비교가 되는 여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j는 어때요? 네 번째에서부터 다섯죠. j는 다섯 번째만 해주면 되죠. 여기는 어때요? i는 이거는 똑같잖아. 이게 i로 잡았으니까 i가 3단계에서는 기준점이 3이 되는 거예요. 얘는 4단계에서는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j는 출발점을 뭐로 잡을까요? 한 번은 할 때 5까지죠. j는 어디까지? 네, 5까지 잡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출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죠, 여기를. 네. 그죠? i가 1일 때 얘는 2가 되고요. i가 2일 때 3이 되군요. 3일 땐 4군요. 4일 땐 5군요. 어떻게 잡을까요? i 플러스 1로 잡아야죠.
i 플러스 1부터 이렇게 해서 5까지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알고리즘에 보면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 돌리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n개니까 5 대신에 n을 적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모가 나온다면 여기다가 이제 네모,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에 이제 이 값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오름차순일 때. 만약에 내림차순이다. 그럼 어때요? 방향이 이렇게 돼야죠. 네, 내림차순이면 네, 앞에가 이제 작으면 앞에가 크면은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앞에가 작으면 바꿔줘요. 뒤에 것이 크면. 하여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외우면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만 딱 외우세요. 교환 작업입니다. 교환 작업에 대한 알고리즘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지금 AI방과 AJ방을 비교하고 있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물컵에 AI방이 있고 AJ방이 있는데 두 개를 막 교환을 하고 싶다 그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빈 물컵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네, AI방을 어떠세요? 물컵에다 갖다 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A의 I방에 있는 것을 빈 방을 이제 내가 템프라고 한다.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거죠. 그럼 이제 얘가 비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A의 J방에 있는 것을 AI방에다 갖다 놓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I방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J방에다가 템프방에 있는 걸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자, 교환은 이렇게 비교해주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게 이리 오면 돼요. 여기 있는 게 이리 오면 돼요. 네, 이렇게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이게 셀렉션 소트 하는 방법하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알고리즘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거고 알고리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부등호 표시, 그 다음에 교환 작업. 이건 이제 좀 쉽게 나올 때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정렬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버블 정렬인데요. 바로 알고리즘이 나왔나요? 그렇군요. 네. 3번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4번 문제를 먼저 할게요. 먼저 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소트는 이제 물방울 모양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 출발점은 항상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셀렉션 소트는 기준점이 계속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됐고 버블 소트는 기준점이 항상 첫 번째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4번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9, 6 735죠? 네, 735를 버블 소트를 하시오. 그러면 1회전 합니다. 네,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것이 앞에 나오도록 교정해 주면 되죠.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네, 두 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네, 바꿔주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합니다. 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써보면 6, 7, 3, 5, 9가 된다. 이게 1회전 결과가 되는 거죠. 패스 3을 물어봤네요. 네, 2회전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바꾸군요. 네, 두 개 비교하면 바꾸군요. 네, 두 개 비교하면 바꾸군요. 네, 이건 안 하는 거죠. 네. 2회전 때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네, 3회전 들어갑니다. 네, 3회전은 또 여기서부터 두 개 3하고 6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자, 6하고 5 어떠세요?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자, 4회전은요, 이제 3하고 5만 하면 되죠. 안 바꾸죠? 네, 3, 5.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여기까지 해주면 되죠. 그러면 3, 5, 6, 7, 9 이렇게 정렬이 됐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네, 이거를 이제 i로 잡을게요. 몇 단계까지 했느냐. 이걸 이제 i로 잡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단계가 i는 첫 번째 1단계부터 어디까지냐면, i는 n보다 n-1까지죠? 네, n-1까지 하고, i 뿔뿔 여기까지 되겠죠. 데이터가 5개일 때는 4단계까지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J로 잡겠습니다. 네, J는 자, 얼마부터 출발을 해서 네, J는 얼마까지 갈까? 그리고 J 뿔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겠죠. if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 건데 무슨 방과 무슨 방을 비교해서 물어볼 거냐. 그래서 yes이면 네, 참이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뺑뺑이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1단계를 i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 비교할 때는 누구랑 비교하는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셀렉션 소트는 다 비교할 게 딱 첫 번째로 정해져 있었죠. 근데 얘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를 생각해 보세요. 1번과 몇 번을 비교해요? 2번을 비교하고 2번과 3번 비교하고 3번과 4번 비교하고 4번과 5번을 비교해요. 이게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J로 잡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잡으면 돼요? J 플러스 1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 비교할 때 어떻게 잡냐면 A의 J방과 A의 J 플러스 1방을 비교한다 그거죠. 네. 오름차순이니까 얘가 커버리면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겠다. 그럼 교환 작업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제일 먼저 A의 J방을 어디다 보내요? 템프에다 보내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이제 J방에 비어 있으니까 A의 J 플러스 1이 들어오겠다. 그죠? 얘를 또 이쪽에 적는 거예요. A의 J 플러스 1에다는 비어있던 템프를 보내주면은 자, 여기에 이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겠군요.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뭘로 잡을 거냐 그거죠. 자,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2단계를 한번 해봐요. 2단계는 어때요? 1번과 2번을 비교해요. 1번과 2번과 3번 비교하죠. 3번과 4번 비교하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J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J는 1부터 4예요. 얘는 J가 1부터 3이에요. 봤더니 항상 어디서부터요? 1부터인가요? 네. 그럼 J는 1부터네요. 맞나요? 네. 여기 한번 해볼까요? J는 1번과 2번을 비교하죠. 2번과 3번을 비교하죠. 네, 그럼 여기서 끝났네요. 네, 여기서는 1번과 2번을 비교하죠. 그럼 여기서 끝났네요. 네. 그러면 J는 항상 1부터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맞출 거예요? 얘는 4까지 끝났어요. 얘는 3까지 끝났어요. 그때그때 다르죠. 2까지 끝났어요. 1에서 끝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5. 그러니까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맞춰요? n-i까지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 빼기 1까지, 5 빼기 2까지, 5 빼기 3까지, 5 빼기 4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n-i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버블 소트에서 이제 여기만 이제 잘 잡아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버블 소트 알고리즘 네, 한번 맞았나 보세요.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자를 1부터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또 이제 좀 복잡하게 돌리는 거 있죠. n-i를 중간에다 k로 둬가지고 k는 n-i고 여기를 뭐 k로 넣어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죠. 하여튼 기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문제에서는 처음자를 0으로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n 대신에 사이즈라는 변수를 사용을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볼 거는 if 문장을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if 문장. 자,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문제 읽었어요. 내림차순이죠.
이 방향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차순이었어요? 우리가 오름 차순이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내림 차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J 대신에 J 대신에 뭘 잡았어요? Y를 잡았죠. Y. 네, 그래서 A의 Y번째 방과 A의 Y 플러스 1번째 방 이렇게 비교를 했다 그거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내림차순이니까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알고리즘 이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한번 맞춰가면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헷갈리니까 또 시험장에서 바로 생각하려면 힘들잖아요. 머리도 하얘지고 아는 것도 좀 생각 안 나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외워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내림차순 나오면 방향 바꿔버리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쉬었다 할까요?